그래, 윈블던 이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1회전 탈락자 시드를 받은 남녀 시드 배정자들 중에 1회전에서 23명이 탈락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그 시드라는 거는 남녀 단식에서 32강씩 부여합니다. 남자 단식이 128강으로 이루어지는데 32명한테 시드를 배정해서 이 32명은 서로 그 첫판이나 그 초반에 안 만나게 이제 배열을 하는 거죠. 3분의 1이 넘는 23명이 1회전에서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내 언론의 분석 기사에 따르면 무더위가 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더워도 비가 와도 테니스는 그 무더위 탓이라고 하기에는 더위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원래 그렇다면 뭐 호주 오픈이나 이런 더운 곳에서 하는 거에서는 그런 탈락자들이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이번에 어쨌든 유럽이 이상기후라고 불릴 정도로 무더운 날씨임은 틀림없으나 이게 윈블던 광탈자 배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에는 솔직히 뭐 비가 와가지고 경기가 수년돼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영향이 있으면 있지 같은 조건에서 덥다고 해서 저 톱랭커 선수들이 탈락을 이렇게까지 많이 하느냐 요건 좀 피상적인 분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 시더들은 얼마나 탈락을 했는지 한번 2024년 것도 한번 제가 들어가 볼 텐데요. 보면은 지금 올해 거와 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32번 시드까지 얼마나 초반 광탈이 많았는지 저는 초반 광탈의 정의를 3회전부터는 보지 않습니다. 3회전을 통과하면 초반 광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1주차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회전까지 간 선수들, 그러니까 1회전과 2회전만 통과한 선수들의 숫자를 한번 해봤는데요. 근데 쭉 보시면은 루블레프 1명 탈락 1라운드 광탈, 후르카츠 2라운드 기권, 캐스퍼로도 2라운드 잔디에서 광탈하죠 종종. 치치파스도 작년에 2라운드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오제 알리아심, 바에즈, 니콜라스 자리, 코다, 하차노프, 만나리노 벌써 10명이에요. 세룬드로 11명, 그릭스퍼 12명, 드레이퍼 13명, 에체베리 14명, 나보네 15명, 장지젠 16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탈락한 거예요. 그래서 즈베르프 광탈, 드레이프 광탈, 무세티 광탈, 루네 광탈, 메드베데프 광탈, 티아포 광탈, 토미폴 광탈, 세런들로, 운베르, 포피린, 마하치 11명, 레츠커 12, 치치파스, 오제알리아심, 포키나, 샤포발로프, 부블릭, 미컬슨, 그릭스퍼, 베레틴. 이거 진짜 많네요. 자, 20명이 지금 3라운드를 못 넘겼습니다. 올해가 이상적으로, 특히 이거 올해 보시면은 상위 탑드로에서 톱10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5명이 톱10 가운데 5명이 탈락했으니까 이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현상이고 굉장히 많이 탈락하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언제랑 비교해봤냐면요. 10년 전 2015년이랑 비교해봤어요. 자, 2015년 챔피언 노박 조코비치였습니다. 1번 시드가 챔피언, 2번 시드가 준우승이었습니다. 예, 로저 페더러. 3번 시드 준결승, 4번 시드 8강. 나달은 기권이었나요? 나달도 2라운드 탈락. 자, 보시죠. 여기서 초반 광탈한 게 니시코리가 부상으로 기권이고요. 다비드 페레르는 기권을 했고 아예. 라파엘 나달이 2라운드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로페즈가 2라운드까지 갔고 64강. 로브레도, 쿠에바스, 가르시아 로페즈, 포니니, 잭삭, 도미닉 팀입니다. 어쨌든 여기도 광탈자가 3라운드에 2라운드까지만 진출한 시드 광탈자들이 9명은 있었는데 여기서의 특징은 상위권 15명, 20명 쪽에서는 별로 나오지가 않고 이렇게 하위권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선수들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이랑 비교하면 현격하게 그 시드를 받았던 선수들이 4라운드 정도까지는 진출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2015년 윈블던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지금 윈블던이 얼마나 남자 단식으로 따져봤을 때 시더들이 불안정한 경기력을 윈블던 잔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가 입증이 된 것이죠. 2024년도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올해는 더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런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원인을 무더위 탓이라고 우리가 쉽게 치부해버리기에는 좀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다. 윈블던에.
잔디 적응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점점 젊은 선수들 특히 하드코트 테니스에 익숙해지고 하드코트에서 더 많은 경기를 하는 바람에 잔디코트에서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그런데 문제는 또 하드코트에서 예전에 90년대와 달리 하드코트에서의 경기 방식이 완연한 베이스라인 중심입니다. 한마디로 클레이 코트형 테니스를 하드코트에서 치고 있어요. 그래서 클레이 코트에서의 광탈자들은 그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드코트에 익숙한 지금 베이스 라이너들이, 발리가 약하고 기술샷이 약한 그런 베이스 라이너들이 윈블던 단대로 넘어왔을 때는 순위가 높은 10위권, 20위권 선수들이 굉장히 자기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조건에 휩싸이게 되면서 이런 광탈이 많아지고, 이게 대체적인 최근에 4, 5년의 흐름이 된 것입니다. 그 흐름을 가장 굉장히 두텁게 뒷받침한 세대가 바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세대입니다. 원조 넥젠. 아주 화려한 세대들이죠. 즈베레프를 필두로 해서 메드베데프, 치치파스, 치즈메라고 불리는 루블레프, 하차노프, 뭐 테일러 프리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선수들, 정현 선수도 포함해서 이런 선수들이 이른바 넥젠이라고 하는 선수들이 잔디코트에 잘 적응을 못하면서 2010년대 후반부터 2025년, 2020년대 중반까지 톱10을 이루는 대세 선수들이 윈블던 잔디에서 너무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면서 윈블던이 점점 어떤 그 톱10 그룹의 일정한 그 성적을 내는 그런 그랜드슬램으로서의 기능이 4대 메이저 대회에 가는데 가장 약화가 된 그런 결과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윈블던이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나 뭐 윈블던은 한물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아주 탑3, 탑2, 그러니까 가장 최상층 우승이나 준우승, 지상대에 설 수 있는 선수들은 윈블던만큼 가장 확실한 강자가 올라온 적이 없어요. 최근 20년 동안. 한번 떠올려 보시죠. 2003년에 로저 페더러가 챔피언에 오른 이후 빅4가 2022년까지 모두 장악했습니다. 윈블던을. 페더러가 8번, 조코비치가 7번, 나달이 2번, 앤디 머리가 2번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 기간을 윈블던을 빅4만 우승할 수 있는 대회로 장악을 했고, 이제서야 이제 알카라스가 2연패를 하면서, 근데 알카라스 역시 탑3 안에 드는, 그 당시 랭킹으로 세 손가락에 드는 선수가 결승에 올라와서 우승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US 오픈이나 그 호주 오픈은 가끔 가다가 이제 그 탑2, 탑4 시드 내의 선수들이 우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했죠. 하드코트나 클레이보다 윈블던에서 아주 잘 치는 최상층에 있는 선수들 2-3명은 꾸준히 성적을 냈고, 그 선수들 외에는 우승자를 남자 단식에서는 허용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역시 윈블던에서 잘 치는 선수들이 그 시대의 챔피언이고 메이저 대회 챔피언이고 세계 랭킹 1위에 오를 자격이 있구나 라는 공식은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우승 후보 남자 단식 빅3라고 불리우는 3명은 순항하고 있죠. 알카라스가 약간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알카라스는 원래 흔들리는 선수고, 시너, 조코비치 매우 순항, 그리고 알카라스 역시 이렇다 할 어떻게 우려스러운 모습까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3명 가운데 1명이 우승할 거라는 믿음은 여전히 굳건히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이 윈블던 1주차의 결론이다. 다음 주부터는 16강, 8강, 4강 결승이라는 최고의 볼거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16강, 8강, 4강을 앞두고는 좀 주중 라이브로 약간 입중계를 곁들인 그런 라이브가 어떨까, 호응이 많으셔야지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